라자명 시즌 4 2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네, 인사가 빨라졌죠. 해가 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전히 첫 번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부에 들어왔고요. 2부에서 질문을 다 해결을 못해서 남은 질문이 3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스피드하게 저희가 응답을 하고 저희 초대 손님 있어서 네, 마지막에 저희가 AS 코너를 만들었어요. 일전에 방송에서 소개되셨던 분이 그 조언을 들으시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모셨고요. 그분도 모시고 또 얘기 나누고 마무리를 해야 돼서 질문을 스피드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시죠. 전문적인 질문입니다. 네. 고립 오행이 합화되면 고립의 영향은 완전 무효화되는 건가요? 조금은 남아 있는 건가요? 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모르겠습니다. 명리학의 단어인가요? 네. 네, 그 고립 보형은 이제 사실 우리가 명식을 볼 때 아까 우리가 참 유연하게 잘 흘러가는 명식도 보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고립 오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치 고립 오형이 막 있다 그러면 막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뭐 이렇게부터 이제 또 너무 또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고립 모든 오행이 다 조화를 이루고 흐름이 좋으면요, 사실 아쉬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성취의 수준도 좀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것도 뭐 또 살면서도 뭐 큰 고통을 당할 일도 별로 없는 삶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뭐 아주 뭐 힘든 일이라고 해봐야 뭐 친구한테 50만 원 떼이는 거 뭐 큰일 아닌가요? 되게 가슴 찌르는데 50만 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또 고립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는 또 큰 성취를 이루는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고립이나 결핍이 이런 바 이미 고정되고 결정된 장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걸 또 그것을 악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일단 고립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고립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질문대로 하자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고립이라고 있는 부분들 제가 보면은 고립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통근했거나 투근했을 때는 고립이 아니고, 다음에 방금처럼 예를 들어서 목이 고립돼 있는데 그 목이 다른 그 오행과 대운이나 이런 다른 글자들과 합을 하게 되면 그건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세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자기의 힘을 빼가는 오행으로 둘러싸여만 있다고 고립은 아니다. 오히려 고립된 오행이 다른 오행이나 혹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오행과 합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강력해진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근데 고립되어 있는데 어떤 대운의 글자와 충을 한다. 이거는 좀 이제 좀 시리어스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데프콘 3 발동이 진돗개 3 이런 거군요. 보통 이제 고립 이러면 다 모든 오행들을 다 동일하게 생각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그 고립을 싫어하는 글자들이 또 따로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기운은 진짜 고립을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한다는 건 그러니까 흘러가야 되는 흘러서 움직이고 역동적이어야 되는 어떤 기운을 가진 글자들이 고립이 됐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에 고립이 있다 그러면 목이라는 건 원래 동적인 건 아니거든요. 같은 그쵸. 자리에서 이제 계속 성장하는 게 이제 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그 아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바라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립도 이제 좀 오행을 좀 나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고립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 인생을 이제 돌아봐도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한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한 1년 정도 정말 골방에 고립됐던 뭐 징역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혼자. 스스로. 근데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가 묶여 있었던 어떤 시간이라든 이런 게 나에게 발전을 가져왔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립되면 또 이것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사주적인 어떤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쁘게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떤 질문을 받아도 네. 라자명에서 늘 이제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네.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해야 네. 한다인데.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네, 네. 옛날에 고전적인 사주 방식은 무조건 뭐 이래서 죽었다, 뭐 이래서 뭐 망했다, 다 진짜 안 좋은 얘기들에 뭐 다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꼭 생각하라는 뜻보다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쁜 운이라도. 네. 그 마치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가 때에 따라서는 매복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후퇴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사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떨린다고 화장실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약하고 왔어요.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일주가 같은 부부의 궁합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60분의 1의 확률을 맞추는데요. 일주가 같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커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 같다면 일간도 같고 일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부부 파트너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일지동인 거, 일지가 같은 거. 일지가 같다는 거는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분쟁이 없겠죠.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일간까지 같은 거는 좀 좋은 의미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 뭐시기 거기 시리즈에서 왜 성동일하고 그 이일아 부부가 그 왜 야구 감독으로 나왔을 때 시티폰 막 꺼내면서 너 이런 거 봤냐고 이게 말이야 뭐 차 타고 갈 때는 안 되지만 그렇으면 공유나 그제서 그냥 줄 안 서고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3천만 원을 투자했다 했더니 옆에서 이일아가 우리는 다 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보 빚내서 더 투자해. 그래가지고 왕창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간의 기질까지 부부가 동일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 위기를 빠질 때 사실은 우리가 두 명이 살아서 두 명이 합쳐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같아 버리면 이 위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스펙트럼이 좀 좁아지는.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밝히기가 어려워집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그렇군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네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그때도 책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군요. 근데 그래도 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 이거는 뭐 일주가 같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특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겠네요. 그게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부부도 있고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부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 와이프나 저나 짬뽕을 둘이 좋아하거든요. 네. 짜장면 못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네가 짜장면 시켜. 저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이프는 아니 내가 왜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음식이 직접적으로 있기 이전에는 얘기가 되게 잘 통해요. 그래 짜장면이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훨씬 맛있지. 중식은 짬뽕이지. 그래 우리 짬뽕 먹으러 가자 해놓고 이제 짜장면이 아쉬운 거죠. 그래도 한 젓가락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 더 시켜. 그러니까 짬뽕 2개 시키고 그냥 짜장면 하나 더 시키면 돼. 그깟 뭐한 돈 5, 6천 원 우리가 선생님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먹는 거 가지고. 그리고 남기면 돼. 그리고 그래서 그 일간이나 일주가 같으신 분들은 대화할 때는 나름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손해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중요한 얘기였어요. 짜장면 짬뽕. 예. 네. 오늘 빵빵 터지시는데요, 네. 진짜. 약하고 오셨습니다. 약하다니까 야. 진짜 배신감 느껴요, 저. 비포 애프트. 7년 있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운명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늦은 시간이란 없다. 그때부터 바꾸면 돼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부터. 저 이미 67살인데요.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보통 보면요, 30대 초반인데 자기가 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또 실제로 사주를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뭐 성적 잘 나오면 뭐 무조건 이과면 의대가 문과면 또 법대가 뭐 이런 요즘 법대는 없어졌구나 참. 그거 하나 좋은 일이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상 나와서 일을 해보면요, 그렇게 그 직장을 얻기가 어렵다 하면서도 진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또 사람들 중에 들어와서 3개월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가는, 사표 딱 던지고 나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또 많대요. 왜냐면 또 제 또래들이 다 이제 회사의 관리자급들이 많으니까 나이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니 저기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못 들어서 안달을 해놓고 돌아와서 6개월 만에 그냥 휙 던지고 아직 핸드폰도 안 맞는데 전화하면 안 나와서 전화하면 사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핸드폰도 꺼버린대요.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다 요새. 근데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봐, 걔가 뭐 좋은 데 나왔을지는 몰라도 국민학 초등학교 중앙고 대학교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우리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명리학처럼 말하면 저 직장 생활이 되고 어른대로 재관을 이제 쓰면서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된 거잖아요. 재와 관을 쓰면서부터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말 처절한 현실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학생일 때, 취준생일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시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겁나죠. 그래서 이제 겁을 내서 결국은 그나마 내가 그동안 투자해서 확보한 게 아까워서 이제 그 삶을 붙들고 질질질 가면서 이제 이때부터 병을 키우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병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명리학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로부터 10년, 15년 더 흘러지나면 정말 다시는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인간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명령 공부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실제로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생각해서 공부해 보니까 난 내가 계속 20년간을 뭔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잘못 살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미 나이가 48살인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내가 물어주리? 아니 어떻게 이제 알았잖아. 그럼 알았으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건 용기라는 말도 필요 없다 사실은. 네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인데 용기가 왜 필요해요?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광고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갑자기 나이키 하나 들어서 just do it. 나이키 광고 딱. 나이키 광고가 들어야 되는데. 세수대가 안 돼. 세수대야가 안 되셔서 안 된다고요? 뭐 이렇게 조명 막 이렇게 쳐가지고 몸이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이키 광고 하려면 몸이 안 돼. 네.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그 강원 선생님이 접합명리학에서 늘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했었는데 역시나 되게 여태까지 되게 엉망진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금 훈훈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참 안심이 되고요. 그 아까 경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현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나중에 존재할 것인 상품을 뭐 채권 파나요? 채권에서 채권 막 만드나요? 준비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홈페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철공소 이게 5 할 건가요? 조인데. 근데 언뜻 보니까 1년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랑 판매하고 있지도 않은 상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가 좀 늦어져서 7월 정도, 8월 여름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유료 강의들을 쌓아 나가게 되겠죠. 그거를 무제한으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멤버십이 언젠가 런칭이 될 텐데, 언젠가.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저희에게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선물까지 다 드렸으니까 마지막 코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라자명 방송에 소개되었던 사연의 주인공 분들 중 한 분을 모시고 면상에서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시즌 3에서 저희가 정축일주를 다뤘었는데요. 그때 대표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불타는 개복치 님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일단은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개복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축일주답게 오늘 의미를 부여하여 귀걸이는 진주로 주머니 속의 진주도 진주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진주로 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휘신인들 굉장히 중요했던 목 기운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뜻이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오행 의미를 패션의 부여해서. 진수를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불타는 개복치님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전에 사연과 저희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생년월일이 양력 81년 4월 29일 오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신유년, 임진월, 정축일, 병오시입니다. 이분이 그때 저희가 기억하는 게 아까 공개방송에서는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에게 전복장을 보내주시려고 하셨는데 마침 전복장이 동의나는 바람에 새우장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그런 것만 기억해. 근데 정말 이상하게 먹은 거는 기억이 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방송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건강 쪽의 문제였습니다. 병신 대운이 시작되던 2012년부터 그 사연을 주셨던 18년 5월까지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여러 번의 교통사고, 고혈압, 난산,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 부비동력, 장염, 허리디스크, 대상포진, 섬유선종, 네, 이렇게 또 막 계속 아프다 보니 멘탈도 대폭발을 하셔가지고 그때 상담 치료도 받으셨다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선생님께서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참이 이제 병신대운이 들어서부터 많이 아프셨는데 이게 목 기운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두 분 선생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고 18년 내에 목의 기운이 강한 경기도 광주, 동탄 신도시, 서울 신림 봉천 정도로 이사를 권유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목의 시간인 동틀 무렵에 척추를 세우고 명상을 하면서 목 인성의 기운을 끌어들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가 씨앗을 심어 새싹을 틔우는 화분을 집에 많이 두라고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갈 잘 아시죠? 이거는 목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마지막 조언은 엄마에게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중에 이게 3과 8이 목을 의미하는 숫자라서 굉장히 정말 일차원적으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공력이 최고라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짧은 브리핑이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뭐 조언 드렸던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건강부터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그나마 정말 항상 달고 있던 병명들을 드디어 한 4달 정도? 네, 그나마 안 아파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딱 한 가지 빼고 정말 다 제가 실행을 했거든요. 네. 한 가지 네. 못하신 건 뭘까요? 한 가지 못한 게 하필 어머니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네, 조금을 드리는 걸 제가 네. 돈 문제가 아니면 제일 이런 건 안 돼요. 어머님 통장을 만들 수가 없구나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머니 통장까지 만들어 놓고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신 열심히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엄마는 전화를 원하지 않아. 전화 한 통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돈만 들어가면 우리 딸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거든.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선물 1위가 돈이고 네. 2위가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2위 정도는 하셨으니까. 네. 근데 1위하고 2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 그러면 이사도 하신 건가요? 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말을 정확히 잘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또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가능하면서도 이제 좀 좋아 보이는 위치가 동탄이었어요. 그래서 네. 동탄을 막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9월에 사실 집을 네. 엄청 급하게 구입을 했어요. 네. 구입을 하셨구나. 네. 네, 뭐 지금 있는 걸 뭐 전세 주고 막 어떻게 막 난리를 쳐서 네. 이렇게 딱 집을 딱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날 정부 발표가 짜잔 뜨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일주일 동안 막 잠을 못 자다가 네. 막 방법을 알아내서 인성을 쓰는 네. 임대 사업자를 내면 네. 빚을 내게 해준대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 집을 팔고 가야 될지 이걸 계약서를 쓰고 유지를 할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 인성이 없으니까 인성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네, 그걸 이제 임대사업자가 네 졸지에 임대사업자가 그때 됐고요. 방송에서도 네. 부동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12월에 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겠는데. 아니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반대 얘기긴 한데요. 그때가 정말 일주일에 막 2천만 원씩 뛸 때라서 제가 막 뛸 때 들어갔구나. 네, 제가 상투를 잡은 거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좀 처참하지만 그래도 정말 동탄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말할 때 사지. 네. 그랬으면 한 몇 억은 나. 선생님 왜 자꾸 왜 혼을 내세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마음이 아파서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거는. 네,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든 정말 동탄에 가서 사니까 훨씬 잘 자고 좀 일찍 잘 일어나지고
네, 일단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네. 근데 막상 이 지금 AS인지 훅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누군가를 낮게 해놓고 데리고 와서 얼마나 효능이 있었습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아 그거 아니었어?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사를 하셨고 그리고 명상이랑 뭐 화분 같은 것도 네. 되게서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화분도 그래서 엄청 여러 개를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걔네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모습 보니까 정말 오. 네, 그래서 일부러 꽃이 없고 이파리가 큰 걸로 골랐습니다. 물은 직접 주시나요? 네, 물도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화분을 키우려면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생명, 하나의 생명을 자기가 키워주는 일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거룩한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수가 희신이고 목이 용신인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자기가 물로 어떤 한 생명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뭐랄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는 거죠. 보통 이제 네. 제가 이제 화분을 길러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화일주인데 이제 인성이 좀 허약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방법을 좀 쓰면 부적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이러는데 네. 반드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씨앗을 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때 방송 때도 네, 네. 씨앗을 심어서 네. 싹을 터트리는 것을 보셔라.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봄의 어떤 기운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도 이제 그거를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다 길러진 걸 가져와서 물만 주는 행위 말고 네. 씨앗을 틔우는 행위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그 용감함이 있거든요. 그 싹이 튼다는 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게 일단 용기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현상들을 되고. 보면서 이제 저 의욕을 다지는 거죠. 네. 실제로 새싹이 싹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셨나요? 아, 생각보다 얘가 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새로운 또 식물을 키웠을 때 그런 매력과 되게 네.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네. 걸 봤을 때 정말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은 취미와 위안을 주셔서 근데 정말 이게 감사하다고 용돈을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거는 조금 좀 아니 하실 말씀 다 하셔. 네. 지사 선생님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그거는 뭐 또 저희 이제 방송된 지 아직 이제 1년 된 거잖아요. 네. 예, 네, 그 많은 다 거를 한꺼번에 또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차차 진행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3일 8일 13일, 13일 18일 아무 날에도 네. 액수도 상관없어. 액수도 상관없어. 꼭 많이 보낼 필요 아니 없어. 그때 방송하실 때는 뭐 88만 원에 33만 원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에이, 그건 그냥 농담을 한 거고. 거기까지는 액수도 아닙니까? 다만 액수가 떨어지면 안 돼. 언제나 동일한 액수가 가거나 한 번 올렸으면 계속 그 액수로 가야 돼. 조절 잘하셔야 돼요. 이거 88만 원은 안 돼. 욕심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보낼 수 있는 액수. 네. 를 보내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어떤 그러니까 거라도 보낼 수 네, 있는 이것은요. 이게 왜 돈을 보내라고 제가 부적을 쓰는 대신에 왜 중요한 용신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돈을 보내라고 하냐면 특히 이제 엄마 아니면 아버지죠 보통. 네. 특수하게는 뭐 형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분은 이제 목인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제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그 목의 기운이 강할 때 돈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럼 내가 엄마로부터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커서 어떻게 기운을 받겠어요. 그냥 엄마가 자신을 생각해 줄 때.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를 하세요. 나는 기도야말로 기도는 절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타인을 사랑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돈이 들어올 때 딸의 존재가 생각나요. 엄마라고 해서 자식을 24시간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이 있고 바빠요. 네. 근데 돈이 들어올 때 맞아 딸이 있었지. 일단 자각하고요. 다음에 액수까지를 보고 나면
보답을 해야죠. 그러면 딸의 좋았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꼭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그럼 그 기운의 파장은 결국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왜 같은 액수를 보내라 그러냐면요. 액수의 변동이 있으면 다른 데 무슨 뭐 잘 안 되나 보다. 아, 이번 달 좀 어려운가 보다. 이번 달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걱정이란 말이지. 왜 돈을 주고 걱정을 시켜? 그리고 또 그러다가 한번 올릴 때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큰 액수를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때 주는데 그거 효과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라도 매달 네. 보내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다가 한 10년을 10만 원을 받다가 11년째 20만 원에 왔어요. 그러면요. 이 효과는 1,000만 원을 주다가 2억 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아, 우리 딸이 이제 진짜 잘 되나 보다. 잘 사나 보다. 라는 그게 액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기운들을 굉장히 엄마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수받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만약 재성이 용신이면 아버지. 근데 그럼 돌아가셨다. 그럼 어떡하느냐? 돌아가셔도 똑같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가령 그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곳, 만약 엄마가 뭐 절에 관심이 있었다든가, 힘든 고아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든가 하면 그곳에 엄마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세요. 그리고 굳이 또 돈이 아니라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 날짜만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산소를 한번 돌본다든가, 그럼 무슨 좀 뭐라 그러지? 그런 거 갖다 놓는데 납골당? 납골당 같은 데 한번 챙겨본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그도 저도 뭐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의 기운을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끌어오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비용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막 너무 큰 것들만 생각해. 뭐 엄마한테 집을 사드려야지. 어머니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나중에 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그뿐이에요. 그 한 번뿐이라고.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도 인성이 용이신인데 네. 네. 선생님은 며칠에 얼마를 보내시나요? 저는 20일 날, 네. 20일 날 꼬박꼬박 보냅니다. 아, 정말요? 네. 효과를 원래 취직해서 저는 저는 살아나거나 15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뒤에 제가 살아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적어도 그 지분의 50%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언제나 그 돈은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첫 취직. 네. 처음으로 2배를 이제 오. 이따 쓰자. 근데 이젠 뒤면 좆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보는데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불타는 개북치님이 오셔서 저희가 간증도 받고 뭔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이전에 저희에게 후기를 실제로 보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두 분 선생님 말씀 중에 강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번잡한 욕망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저희가 못했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근데 이 명식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번잡한 욕망이 보이시는 건지 영어가 예. 섹시해서요. 그걸 궁금해하셨어요. 그죠? 사실은 정책 일주가 사실은 겉의 모양과는 달리 속으로는 좀 번잡합니다. 늘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이 축토 안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개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평관도 있고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정치주들은 다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편관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고 다음에 속으로는 언제나 우울감이 있어요. 내가 더 예뻐. 아닌 건 아니라고 혹은 내가 더 인기 있어. 부정하실 게 있으면 내가- 부정하셔도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신금도 있습니다. 편제도 있어요. 허황된 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축은 굉장히 근데 겉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겉으로 알 수 없고 그냥 쟤는 참 예쁘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에는 많은 그 재관의 욕망이 이렇게 그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병호라는 강력한 이제 비겁 혼잡이 있고 이제 늘 말하는 이제 정병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호의 기운이 만약에 이 옆에 이 병호만 없었으면 그래서 그 속에서의 그 번뇌로 끝날 수 있는데 이 병호가 자꾸 불을 질러줍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트러블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쩌면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 이분이 안 아파셨으면 이 병화 대운 때 병신 대운 때 막 그냥 주변 사람을 못 살게 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 번잡한 욕망으로요? 뭐 아주 막 그 남편을 때려잡거나 막 자식을 때려잡거나 막 그냥. 그래서 특히 시주의 이 병화와 오화가 이 병호는 뭐 지금 한번 눈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를 드라이브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호가 시주에 있을 때는 그 일간의 상태를 잘 살피는데 약간 불행하게도 정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살다가 어느 날 뭐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이 잘못 엇갈릴 때 주부가 막 100억대 사고 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담겨 있는 거.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우리 주변에는 그다음 주변 사람 다 그래.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근데 제 주변에도 있어요. 굉장히 현보양처처럼 사는 것 같은데 막 온 집안을 거덜내버린 네. 그런 그런 사건을 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냐면 웬만해서는 그런 사고를 치라고 해도 못 칩니다. 근데 꼭 안 칠 것 같은 사람이 언젠가 한번 크게 사고 칠까 이런 애들은 안 쳐요. 근데 얘는 아니야. 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제 앉아 계신데 말씀해 주세요. 대형대 사기자 같은 느낌이. 근데 그래서 이 정축 일주가 이렇게 병호를 옆에 안고 있으면 자기의 좀 욕망을 단일화하는 게 필요해요. 자, 한 번에 한 개씩. 만약에 욕망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 한 줄로 정리가 안 되더라도 기간 타임 스케줄별로 요 기간에는 요거 하나로 정리. 요게 해소되면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 이래야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그 욕망을 하다 보면 큰 낭패 사고가 나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신금 유금 한참 활동할 때 귀신인 재성대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너무 자기를 이렇게 과신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욕망의 가닥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번잡한 욕망이라는 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막 뒤엉켜 있는. 뒤엉키는. 네. 근데 본래 욕망은요 깨끗한 욕망은 없어요. 네. 다 뒤엉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한계로 살고 죽는 경우는 없다고. 본래 말 타면 네. 견마 잡히고 싶고 견마 잡히면 호령하고 싶은 거. 네. 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싶으려면 말이 필요하지.
견마 잡히고 싶으면 호종이 필요하지. 네. 자꾸 이렇게 욕망이 이렇게 새끼를 쳐 나가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새끼 치는 것도 번잡하다고 할 수 네, 있는 근데 거예요.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말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책방에서 차 한 대 사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정우성 같이 생긴 기사를 같이 아, 차를 하면- 사면 정우성 같은 기사를 갖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이렇게 막 꼬이는 거지.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차를 살 때는 차만 사라. 네. 그렇게 하시랍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사는 걸로. 네. 아, 실제로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좀 욕망을 번잡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일단 뭔가 재관이 뒤엉켜 있는 것 같은 욕망을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면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도 네네. 하셨고 해서 그렇게 막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집 알아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보고 싶고 네, 네. 막 다니다 보면은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것도 욕심을 내다가 또 집에 가서 또 그건 또 까먹고 또 다른 거에 또. 뭐 또 회사를 가면 또 회사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네. 또 그러다가 또 제가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막 그러니까 지금은 예뻐지는 걸로 통일합시다. 네.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하나씩? 번에 하나씩 네. 하시는 게 좀. 이게 이제 이 병화하고 정화가 이게 바뀌어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요. 네. 일간은 정화고 네. 시간은 병화란 말이죠. 네. 네. 이게 대부분 감당 못할 욕망이 될 가능성이 네. 네. 어, 그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인 자체는 자기가 병화 같기도 하고 정화 같기도 한 거죠. 네, 실제로 사연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긴 네, 그러니까 했거든요. 병화가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리더적 성향을 표출하다가 네. 본질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감당 못할 일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됐을 때 오는 혼선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주에서는 병정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가치관의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 특히 이제 이런 병정 갈등 같은 경우에 목이 없으면 그게 더 심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에 부재가 있으면 인성이기 때문에, 목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런 구조의 사주가 딱 오면 제가 한마디로 하는 게 좀 격하게 얘기할 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앞에 계신데 자꾸 사기꾼 그런데- 인정머리 없는 네,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운에서 이제 그러지 갑오, 않아. 을미 이렇게 뭐 대운에서 네. 이것을 어느 정도 이분이 잘 익히신 거죠. 그걸 자꾸 이제 까먹으면 자꾸 그게 원래 어떤 이런 갈등적인 어떤 의미가 자꾸 드러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베푸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아 다시 한번 또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제가 큰 내리찍으시는 실수를 네. 그게 그 인정머리 없는 걸로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지금 나 살자고 화분만 키우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나요? 진짜 인정머리가 없네요, 제가. 괜히 모셔가지고 저희 통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죠? 설렜는데. 네, 죄송. 일단 사과를 그다음 드리고요. 재밌게도 이렇게 야, 그 유사한 그 구조에 병화하고 정화만 바뀐 제가 아는 네. 연세는 한 10살 좀 많은 여자분 사주가 있는데 네. 딱 양상이 반대예요. 네. 그래도 막 너무 막 번잡하게 하고 싶은 게 막 많아. 뭐 보면 정신없는데 근데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해요. 네. 남들이 보면 정신이 없어. 네. 정신없는데 또한 15년쯤 보고 있으니까 그게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착착 하고 네. 그게 이제 병화가 정화를 컨트롤할 수 컨트롤하는 거죠. 네. 정화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욕망에 깔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통제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의 좌파 명리학에서 좌파를 맡고 있는 주가마님께 한마디. 제가요? 네,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니 생김새는 제일 도사님처럼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병정 갈등이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 기운이 약화되는 게 원인이에요. 네네. 여기서 목 기운이 누가 있죠? 목 기운한테 베풀어야 돼요. 계속. 네. 이것으로 그냥 저는 조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시는 방법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거든요. 이거 명리를 가리키면 안 될 것 같은 분인 거예요. 예. 너무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야, 너 희망 있다. 제주 있다야. 근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공부해서 이거를 두 분 선생님만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딜 가서 보시더라도 사기는 당하지 말자 해서 시작한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안에 사기꾼이 있을 줄. 저 훌륭한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그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어머니께 3일 8일 3일 8일 13일 18일 날 네. 근데 뭐 그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고 그 중에 네. 하루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짧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거나 요즘 가장 그냥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네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내년에 저희 딸이 네. 초등학교를 입학해요 벌써.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좀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요? 네, 등교할 때 한 1년 정도는 꼭 엄마가 옆에서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변 네, 분들이 이제 그래서 회사를 좀 휴직을 그때 하는 게 좋을까 마는 게 좋을까 사실 그게 요즘 저의 가장 큰 화두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복직했을 때 가능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경자년이니까 만약 회사에서 만약에 뭐 그런 육아 문제, 요즘 육아 휴직 부분에서 굉장히 회사가 관대하잖아요. 월급을 안 줄 뿐이지. 그게 간다고 볼 수 없죠. 그냥 한 학기 정도는 휴직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고요. 2학기 때는 그냥 복직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애가 적응 잘할 것 같으면 네. 자수가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관에 해당하니까 네. 다시 2학기 때쯤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복직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회사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금에서는 쉬어도 되는 이유는 뭐라고 아니 해요? 경금이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에서 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좀 지금 같은 거나 대운이 정유 대운인데 회사 안에서의 좀 많은 그 어떤 동료들 사이에서의 분란이랄까 혹은 어떤 숫자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걸로 싹 피해가고 싹 지나고 나는데 명분도 자기운이 강해질 때 다시 돌아오는. 다시 딱 복귀하면 아주 이런 거 하려고 저희가 명리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아주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또 이 경금 대운이 경자년의 경금이 좀 약한 지금 이 진토 상권 속에 있는 을목을 굉장히 사정 없이 이제 을목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나마 있는 을목 하나를 끌고 가버려서 그 재성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때가 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좀 쉬고. 문제가 없고 인성이 불안정해진 자신성의 모성이 불안정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아이한테 아이를 오히려 이렇게 그 모성성을 아주 강력하게 쓰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의미도 있고 본인에게도 그 기운이 굉장히 좋은 기운이 된다. 네. 그럼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산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늘 다르시잖아요. 늘 언제 또 달랐다고 그래.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그 일을 계속 다니는 걸 좀 이거 보세요. 빰빰빰빰. 제가 사주를 보는 기준은 일단 그 저 병호라는 저 글자를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올해부터 이제 그 기해, 경자, 신축 이러면 병화나 오화가 힘을 많이 잃어서 사회적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내가 그 전에 경쟁에서 밀리던 상대들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좀 의미를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나치게 가정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적극성을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네, 지금 마이크를 네. 안 대고 말씀하셔서 안 들렸는데 네. 커플님께서 그러니까 6개월만. 그러니까 6개월만. 네, 네. 그럼 그 앞에 결국 6개월에는 별로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올해는 안 될 것 같으시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건 보통 이제 상반기니까 네네네. 이제 한 8월 정도에 복직하는 걸로 해서 뒤쪽으로 이제 하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결국 아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또 같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그냥 뭐 때를 쓴 거지 뭐. 강압적 합의랄까. 네,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응답을 해봤는데 도대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네, 지금 마무리 못하겠는데 너가 한번 해볼래? 갑자기 마무리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강원 선생님이나 지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좀 사족의 부분들이 많고요.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 목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 베풀어라. 뭐 이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내일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희 실험체가 돼주셨어요. 내일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신 강원 선생님께서 마무리 한마디 하시면서 예, 뭐 아주 아름다운 계절에 그리고 참 의미심장한 날에 이제 갓 문을 연 철공소에 여러분이 와주셔서 이 좋은 기운들을 같이 나누어서 저는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